첫 줄하고 첫 장하고 그 다음에 2편의 위정편도 첫 장 이렇게 해서 그 첫 장을 7편까지 첫 장을 읽는 거, 성독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주의를 다시 상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편부터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배운 거를 전혀 그냥 끼워넣고 그냥 진도 나간다면 또 지난 과거에 대한 복습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냥 맛으로서 복습하는 의미로 각 편에 첫째 이름을 붙인, 각 편에 이름을 붙인 첫째 장, 첫째 문단을 이렇게 성독을 해서 기억을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이 제일이라 하고 자활, 여기서부터 석줄을 읽고 그 다음에 2편으로 넘어가서 위정 제2, 위정 제2라 그러고, 이거는 한 장이죠. 자활해서 한 줄.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8.1편, 8.1 제3이라 그러고, 첫째 장으로서 공자 위 계시 하사대 하고 한 줄을 읽는 거예요. 한 줄. 사실 외워야 되는데 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못 외우시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외우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못 외우시는 사람을 위해서 안 외우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인 제사도 한 줄입니다. 한 줄 읽으면 4편을 복습을 다 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5편은 공야장 편이죠. 공야장 제5 69편 그쪽에, 그 다음에 6장 6편 제6편의 옹야편, 요거는 석줄 몇 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7편에 7편이 수리편이죠. 수리편도 한 줄입니다. 그래서 그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그 편의 7편까지의 첫 줄을 읽는 것으로서 대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정 제2라 자활 시작. 위정 제2라 자활 위정이 아닌가요? 학이야. 얘기를 해주셔야지. 학이장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나 안 하시나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학이 제일이라 자활 시작. 학이 제일이라 자활 학이 있으면 두려워하고와 유rum이 자원 황내면 불려가고와 인무지 불로니면 두려운 자로와. 제17쪽 위정제이라 시작. 위정제이라 자활 위정이 덕이 비어 북심이
그 다음에 3편. 3편은 35쪽이고요. 아래쪽이고 8일 제3이라. 자, 공자 위 시작. 8일 제3이라. 공자 위 계시하되 8일로 노정하니 시간이 나온 실수불가이나리오. 그 다음에 이인 마을 자 어진 이인 제사 55쪽입니다. 여기도 한 줄이겠습니다. 이인 제사 자활 시작. 이인 제사라 자활 이인이 미미하니 햇불로일면은 득지요. 그 다음에 5편 공야장 제5편 69쪽입니다. 공야장 제5라 자활 시작. 공야장 제5라 자활이 공야장 아사대 가처야로다. 수대누설지 중이라 비기지가시고 이기자로 처지하시니라. 자리 남용하사대 방유도에 불패하며 방유도에 여러 형육이라 하시고 비형지자로 처지하시라. 제6장 가겠습니다. 91쪽. 6장은 91쪽입니다. 공야 제6편 6이라. 여기는 뒷페이지까지 자활 옹지언 연하다까지입니다. 네 마디입니다. 공야 제6이라 자활 시작. 공야 제6이라 자활 공야는 가사남면이로다. 중궁이 무사삼백장대 잘 가야 간하니라. 중궁이왈 고경이 행간하야 이기면연력하오이까 거간이 행간이면 눈에 대가요이까 자활 공지연이 연하라. 제7장으로 가겠습니다. 수리 제7편 7장 수리 제7이라 자활 시작. 수리
제 7편에 28장까지 사실은 했는데요. 28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28장 그러니까 126쪽 126쪽 지금 사실 지금 이게 한번 다 읽어보고 배웠는데도 참도 새롭죠. 처음 대하는 문장 같지 않습니까 혹시? 사실 이 지금 유교 문화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뭐 공자님의 논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논어가 사실은 편수는 20편이지만 그 편수는 20편인데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주 다양하고 사례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다만 문장이 짤막짤막하다가서 이제 그 논어를 한 단에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져서 1시간이 넘는 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논어를 택했는데 논어 한다면 사실은 맹자를 또 해야 돼요. 맹자가 그야말로 참 맹자의 논문 형식, 논조가 상당히 좋은데 그 맹자는 다음 사실은 논어를 끝으로 떼면은 맹자를 해야 돼. 맹자는 더 재미가 있어요. 정치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잠깐 우리 귀중한 귀한 분이 여기 오셔서 마침 인사를 소개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부원장이시는 고 선생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유, 신년 새해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보니까 아주 우리 유교문화진흥원 잘 여기서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존경하는 행복학회하고 유교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강독 전에 끝나고 다시 오늘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뵙고 함께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우리 남영진 우리 이사님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생 많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좀 불편한 일 없도록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균 단장님도 마침 먼저도 개강식 때 오셨었는데 이상균 단장님 아유. 그 개강할 때는 많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조금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진흥기자 이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그 백록학회 그 이사장님 또 우리 남영진 학회장님 이렇게 그 백록학회 분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올 한 해도 어쨌든 건강하시고 좋은 또 강독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7편 뭐 다 중요하지만 7편은
공자께서 수리부작을 하셨다. 창작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공자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신 선성현의 말씀을 서술하고 진술하고 또 이렇게 술자는 이건 서술할 술자거든요. 설명을 했지 전통적인 것을 설명해서 다시 전해준 것이지 내가 새로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리편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공자께서는 그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7편의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묵묵히 기록하고 무기지지하며 그건 기록할 지자로 있죠. 여기서 알식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학이불념 배우되 싫어하지 아니하며 회인불권 이 회라고 하는 것은 교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가르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회인불권 이 세 가지를 어느 것이라도 내가 하는 게 뭐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겸손하신 말씀이에요. 공부자께서는 무기지지를 하셨고 학이불념하셨고 회인불권을 하셨으면서도 내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유와 아제려 어느 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만큼 여기 학과 문 그리고 교 이런 것들이 교학이 사실은 여기 수리 7편에 교학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 126조 8장 28장이죠. 첫째 호향은 나녀언 이러니 호향이라고 하는 건데 호향 서로 호자고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땅 이름이기 때문에 호향 그냥 그대로 이름 호향이고 호향은 사람들이 조금 순수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고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난여언 어려울 난 더불어요 말씀은 더불어 말을 나누기가 어려웠더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동자 견컨을 현이죠. 우선은 현. 동자는 그 젊은이를 말하는 거죠. 어릴 동자 아들 자자. 젊은 청년이 현컨을 공자께 이게 보인다 하면은 현입니다. 에게 배운다. 자기를 배우는 것을 찾아 배우는 것을 현이라고 하고 목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견으로 읽고 이건 현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현이나 보일 현이나 원래는 그때는 다 같이 썼어요. 지금은 나타날 현 또는 보일 현 하면은 임금왕변에 볼견자를 썼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현자가 새로 쓰여지지 않은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견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양 사람의 한 사람인 동자가 공자를 배우려고 하거늘 운인이 혹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 있는 그 호양에 거짓말도 잘하고 뭐 나쁜 사람들이 많은 다른
더불어 말하는 하는 것조차도 곤란하게 여기는데 거기 사는 젊은이가 공자를 뵈러 와서 뵙고 간다 이거예요. 뵙고 가니까 그 문인이 공자 문인이 생각할 때는 공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이상스러웠다. 의혹스러웠다. 그게 혹자는 의혹, 의심스럽고 좀 이상스럽다 이렇게 이상스러워한데 정상적이지 않죠. 이제 사람 만나는 그 사람들은 만나는 것조차 말을 조차 하길 저한데 거기에 젊은이를 만나 뵙자고 해서 한다고 해서 물리치지 않고 만나 뵙고 그래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단 말이죠. 공자님.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왈 여기 지냐오 부력이 퇴하며 유하심이요 부력이 퇴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종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인이 결기이 진여든 여기 결야요 불복이 왕야며 여기까지는 착간에 의해서 다른 데에 끼어있는 말이 여기에 끼어들었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후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내용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는 아니에요. 앞에 말씀하신 거와 거리가 멀지 먼 얘기는 아니에요. 해석을 해보면 공자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냐오 그 진보 나아가는 진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쪽에 있어서를 함께 하는 것이고 더불어였자는 함께 한다래 그 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불어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력이 퇴하니 그 후퇴하고 부정적인 그 호양 사람들의 부정적인 나쁜 쪽을 더불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유하심이리요 오직 유자는 이건 말하자면 강조하기 위한 저한 뜻이고 뜻은 무엇이 거기에 심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호양 사람들이 이제 나쁜 사람들이고 많고 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있는 젊은이를 공자께를 찾아와서 뵙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공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호양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부정적인 쪽이 더 많고 긍정적인 이해를 안 받는 그런 오해를 긍정적인 거는 별로 없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뵙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했는가는 여기는 없지만 거기에 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처럼 만나줘야 될 텐데 이렇게 만나고 간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를 함께 더불어 한 것이고 그 부정적인 나쁜 것에 대해서 더불어 함께 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라는 뜻이니까 함께 하다 함께 말을 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앞에 연이니까 여기서도 여라고 하는 말은 원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선적인 것 착한 쪽에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불어 말한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서 동자를 만나서 그 부정적인 거, 퇴보적인 것, 나쁜 것에 대해서 말을 더불어 한 것이 아니니 뭐가 심한 게 있느냐 이렇게 공자께서 변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요 문장은 다른 데서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 있어도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벗어나 있는 얘기 같아서 후세 학자들이 이건 착각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어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거, 인이라고 하면 타인을 말하는 것이고, 기라고 하면은 이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뭐 한자식으로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건 뭐 깨끗할 결자, 청결할 결자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진보적인 발전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는데 여기 결야오 그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더불어 하는 것이고 그 불보기왕 그 지나간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 며라고 했는데 야니라 이렇게 이제 토를 해줘야 이 문장이 이대로 이제 말하자면 끼어든 문장이 아니라고 하면 이라고 할 텐데 여기다 하며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게 중도에 끝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어떤 결백이나 그런 깨끗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것이로서 하고 그 깨끗한 것을 나아간 진보적으로서 해서 그 깨끗한 것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 과거에 잘못된 것, 불결한 것을 기왕은 그 지나간 거란 얘기니까 이거는 깨끗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아니했던 그 과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문장이 아주 색다른 엉뚱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엉뚱한 말이 끼어들었다라고 한 편집으로 끼어들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왔던 것인데 일부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결백하게 바르게 긍정적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거의 잘못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만났다고 해서 그 나쁜 사람의 과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해자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심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양은 사람들은 더불어 말하기가 어려운데 동자가 뵙기를 청해서 뵙고 가거늘 문인들이 이상하게 여긴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 말한 것이고
그 과거 퇴보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불어 말한 것이 아니다. 그 충고해 준 것이 아니니 유하심이리요. 오직 오직 유자인데 여기는 어조사로서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어떠한 심한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덧붙인 걸로 보면은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나아가려거든 그 깨끗하려고 하는 것을 더불어 함께 충고해주고 말해주는 것이지 그 과거의 잘못을 보장한다. 이 보장은 보호할 보장은 보장해줍니다. 이런 얘기죠.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해줘서 인정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충고를 해주고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임자님의 말하자면 천하를 철환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만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같이 성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고향은 나년이로니 동자현커를 문인이 혹한데 자활력이 지냐오 부력이 대야니 유하심이리요 이니 혈이 지니어든 벽이 혈야오 불복이 왕아니라. 그 다음에 29장 한 줄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어진 인자로 요약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경우였는지는 모르지만 공자께서 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인이 모르는 거냐?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바로 인이 내 앞에 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르러 있겠자고서.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처럼 좀 멀리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더 어려워해서 한다든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마음만 먹으면 하고자만 하면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인이 주어가 인이고 인이 멀다고 하는가? 호재는 호재 자체가 둘 다 한자씩 써도 의문사예요. 의문사. 무슨 호화하는 거예요. 그런 게 호화라고 할 때는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가 하고서 다시 두 번을 말하자면 물음 의문사를 겹쳐서 씀으로 해서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이 멀다고 보는가? 멀다고 생각하는가? 아욕인이면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나자 하고자 할 욕 어지림 내가 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이런 얘기예요. 아욕인이면 사인이 지은이라 이 인이 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어조사 의자는 이건 단정어미로 쓰는 어미 조동사죠.
끝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끝났다고 하는 이게 이제 글자를 풀어보면 재밌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1년 동안 1년을 배웠는데 네? 코 자기 코 이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코를 그리고 이거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도 사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별을 내 코앞에다만 갖다 놓았다. 그럼 내가 사유화한 거다 이런 얘기. 재물을 사유화하는 거죠. 그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자 문화, 이 한자 문화라는 게 은나라 갑군에서 왔다. 그러니까 은나라 민족이 쌀농사를 짓는 동이족이다 이런 얘기.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문자가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쌀을 적자도 그렇지요, 뭐 화할 화자도 그렇지요, 다 벼화자에도 쓴단 말이죠. 그 벼를 같이 나눠 먹으면 그게 화목한 거예요. 밥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게 이제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벼화에다가 입부자, 입을 같이 먹는다 이런 얘기. 이것도 이제 같이 해야 할 거를 자기 사유화하는 것이. 그래서 사사사자인데, 이건 이제 그래서 자기라는 의미예요. 자기라는. 근데 이 코 밑에 화살이, 이게 화살시자인데요. 화살시자. 화살이 코 밑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끝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목숨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코까지 왔다 그러면 이건 뚫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의 어미가 되는 글자가 된 거예요. 쥐비의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쥐비라고 하는 것이 옛날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는 좀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쥐비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조사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뜻은 뭐냐면 끝났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표할 때 쓰는 어미의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르러 버렸다. 우리가 버렸다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면 이르러 버렸다. 뭐 여기에 왔었다, 왔다. 완료형이 되는 거죠. 완료. 끝나는 걸로.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걸, 바로 저기에 있던 저인이 나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이 인으로 바로 여기 나한테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 같이 한번 또 이제 성독을 하죠. 자왈인원우제야. 인자를 조금 띄워야 되겠죠. 주어 인을 원래가 이제 주어를 인이 이렇게 주어를 붙일 수도 있는데 토를 안 달았네요. 인이 원호제야. 아육인이면 사인이 지의니라. 이렇게 이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조상들 선인들이 토를 안 달았네요. 자왈인 원호제야. 아육인이면 사인이 지의니라. 시작. 자왈인 원호제야. 아육인이면 사인이 지의니라. 그 다음에 30장은 이제 진사패. 진은 진나라 진자고요. 나라 이름 진자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도 그 나라 그 글자를 보면 동쪽의 언덕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동이족이 주가 되었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동력 동자를 쓰고 이게 북왕은
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덕부자예요.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의 마을이 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게 부방은 이쪽에 붙여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붙어 있는 부방이 있잖아요. 이쪽에 붙어 있는 것은 언덕 부자에 이곳을 간소와 간체자로 만들어서 부방이 된 거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르자를 간체한 거예요. 간소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은인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도 이쪽이나 똑같이 양쪽을 다 같이 같은 글자로 쓰고 있죠. 이은인자 어떻게 쓰죠? 쌀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홍사 짓는 거예요. 쌀미, 저녁석, 소우. 여기 이쪽에다 붙여도 인자고 이쪽에 붙여도 인자예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쌀농사 짓고 저녁에 소잡아서 잔치하는 그러한 마을 행사를 같이 하는 그게 이웃이에요.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구려 동맹이나 부여의 뭐라고 하나요? 부여의 무슨 동맹이요? 네? 동맹? 네, 동맹.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뭐더라? 네? 하여튼 그 쌀농사 짓고서 가을에 축제를 하잖아요. 그 축제를 하는 그 언덕이 바로 마을이거든요. 마을 축제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술도 나오겠죠. 술이 있어야 이제 더 되겠지만. 그래서 쌀농사를 져서 저녁에 술을 잡고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이건 언덕 그리고 이건 고을, 이런 그런 그게 인자다 이런 거. 이렇게 쓴 것도 인자고 이렇게 써도 인자다. 그러니까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덕 부자, 이게 언덕 부. 공자가 태어나신 곳이 뭐라고 그래요? 곡부. 곡부라고 그래요. 노나라 곡부. 부자예요, 이게. 부자인데 이게 우편에 찾을 때는 이 부자로 이제 말하자면 간소화해서 간체자로 간체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동쪽의 언덕이라는 뜻이니까 신나라도 역시 동방에 위치했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근데 하여튼 진나라 사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라고 하는 것은 사자로 맡을 사자죠. 맡을 사. 이스루자 맡을 사자 하면 뭐라고요? 오늘 점심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사란 말이죠. 오늘 저녁 모임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유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유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루자하고 이 맡을 사자로 쓰잖아요. 맡을 사. 자기가 책임이다 이런 얘기. 맡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옛날에는 그 관직 이름이 사자를 붙여서 사도, 사구, 공자님이 사구표서를 했다고 해요. 사구.
또 뭐가 있냐, 사공 뭐 이런 거 사공이라고 하는 벼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맡은 거. 지금으로 말하면 끝머리에 붙자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뭐 문체부 하면 문화관광체육 쪽에 한다든지 해서 그 붙자를 썼는데 그 다음에 쓰는데 맡을 샀다. 이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도 학도들을 젊은 청년들을 맡은 사람, 맡은 직책, 교육부 장관이죠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 사도. 그 다음에 사구는 뭐겠어요? 이 구자가 무슨 구자예요? 도적구자예요. 도적구. 도둑놈 잡놈을 맡은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겠죠 지금 말하면. 거기다가 큰 데자를 이게 이제 사고교술이 많은데 큰 데자를 붙이면 총괄하는 거예요. 대사고. 공자님이 한동안 얼마 동안 3개월인가 뭐 하여튼 하셨나 3개월인가 뭐 1년 6개월인가는 모르겠는데 1년을 참 못하셨는데 3월에 대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누나라의 대사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서 말하면 노사구지 입적 효화가 하고 출적 충어국은 노사구지 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노사구의 노나라 사국교수를 하신 분의 종지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나라 사국교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공자. 거기 공자라고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 삼국유사에 나와요. 삼국유사에 난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문을 저어서 썼는데 그 비문이 남아있는 것이 이제 난낭비 서문인데 거기에 한국의 국유 현묘지도 아니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 왈, 풍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류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풍월도, 풍류도 이게 이제 그것을 그 화랑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비문에다가 그렇게 써서 그것이 풍류도 또는 풍월도 나중에 화랑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지를 얘기를 하는데 처무이지사 행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 또는 불언지교 행 무의지사 무의 자연소를 자연하는 그러한 자세도 가지고 있었다. 그거는 노사구가 아니라 노자의 뜻이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불교적인 얘기도 지금 그것도 다 외웠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유불선 삼도의 어떤 그 사상이 그 풍류도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최치원 유명하잖아요.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노사구 공자님이라고 안 하고 노사구라고 했어요. 노사구지 종려. 사구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패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패. 그러니까 재물제자에다가 이게 손으로 이건 뭐라 그래? 손으로 이걸 잡고 지휘봉을 잡고 또는 회초리를 잡은 모습이다. 이쪽에 이게 그런 문자, 빙구를 문자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도해 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세계로 인도해 가서 그것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그러한 세계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상이 물질 숭배만 하다 보면 모든 범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패류나 뭐 이렇게 할 때 그건 이제 그 패 때는 좀 다르지만 저것도 그게 이제 패할 패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패라고 하는 도둑놈이나 나쁜 사람들을 맡은 거니까 이것도 이게 이제 사구라고 하는 말의 별칭이다. 아까 얘기한 여기 도적구자 도적을 맡은 이게 사패는 사구다. 그 주석에 보면 나와요. 그 작은 주석에 작은 동그라미에 한문으로 쓰여 있는 건 지는 국명이요, 지는 나라 이름이요, 사패는 관직의 이름인데 관명인데 즉 사구야라. 곧 사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사패볕을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과장급이나 뭐 또는 뭐 국장급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름을 안 하고 그냥 진국장 이렇게 해요. 그럼 지금 말하는 대로는 진사패, 진나라 사패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소공에 대해서 물었어요. 소공, 문소공. 문은 동사고 소공은 그 대상이니까 소공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물음을 묻기를 지혜호이까 얘를 압니까? 그러면 소공이 얘를 아느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공자왈 지혜시니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얘를 아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아는 군인이라. 이제 여기서 소공은 어느 나라 어느 왕이냐면 거기 나오네요. 소공은 그 다음에 작은 글씨 지금 읽었던 다음 부분에 소공은 노나라 인군이다. 이름은 주다. 주자고요. 스버 위의지 절. 위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절에 위험 있는 의식을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뭐 연습을 시키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공이 얘를 아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진사패가 물었어요. 근데 진사패도 이게 이제 이름이 아니고 그 직책이 진나라의 사패 사구 벼슬을 하는 그 사람이 이름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하여튼 그 직책이니까 지금 사구를 맡은 진사구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공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얘를 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이제 진사구가 다음에 이제 진사구에 대해서 그 사구가 어떻게 얘기했나를 나오는데 진사패. 이제 그렇게 공자께서 대답을 하고 공자께서 퇴이어신을 공자가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무마기 진지왈.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무마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 이름이에요. 읍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읍하는 건 아시죠? 읍은 이제 읍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건 하면 합장이고 불교고 읍은 말이죠. 남자 여우예요.
공수를 해야 돼요. 공자에서. 남자 여우가 왜 남자냐면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체가 남양을 해요. 남양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양인데 방향은 양의 방향이 어디예요? 이 남쪽을 향했을 때 동쪽이 양의 방향이고 서쪽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양의 방향 왼손을 위로 올려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음이 위로 올라갈 때는 세상이 거꾸로지고 말하면 추상이 났거나 말하는 길례가 아니고 흉례 때만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거 교육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국민들이 전부 추상집에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왼손이 그건 굉장한 망신이죠. 모르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건 초상집의 인사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왜 양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양이 동쪽의 양이니까 왼쪽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는 남좌여우예요. 오른쪽은 이제 서쪽이기 때문에 음이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수예요. 그거는 보통 예고, 길예고, 좋은 예하고 초상은 그걸 반대로 하면 돼요. 초상은 반대로. 흉예는 그것만 이제 알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공수고, 공수의 읍이란 뭐냐면, 읍은 원래가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인사예요. 그게 동양의 인사입니다. 근데 서양의 예는 뭐예요? 서양의 인사는 뭐예요? 서양의 인사는 악수. 나 손에 총 안 가지고 있다. 흉기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손을 들어 보이고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거예요. 동양의 예는요. 동양의 인사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 상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숙여. 자기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앞에서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셔 이렇게 위로 모신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해야 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크게 하면은 90도 하는 게 상읍이고, 그 다음에 중읍은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상읍은 그냥 얕은 사람한테 답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큰 읍이고, 그 다음에 중읍이고 이렇게 중읍이고, 그 다음에 상읍은 이렇게 두 개만. 선생님, 공수는 중국 사람들 그래도 이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서양은 남을 놓치는 게 아니라 서로 생존을 어목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 돈 아무것도 안 가졌다. 무기 안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쌍놈의 인사고 양반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읍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공수배라고도 하고 읍이라고도 하죠. 공수배라고도 해요. 공수배. 그런 이제 무마기 요거 이제 요 문장을 빨리 끝냅시다. 근데 요게 좀 길어요. 무마기는 뭐냐면 바로 앞에 주석을 또 보면은 무마는 성이에요. 성.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여자가 낳은 게 성이에요. 모계 사회. 그 여성 여자에다가 계집 여자에다가 날색. 시간을 아주 그냥 80분 하고 쉬자. 80분 하고 쉬시다. 중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해줬는데 그 무마라고 하는 것은 성이에요. 근데 이게 무마기는 누구냐면 공자의 제자, 등장이 안 되는 분인데 공자의 제자인데 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자예요. 그래서 무마기는 무마의 성을 가진 기라고 하는 자를 가진 공자의 제자. 이름은 뭐냐면 이 기자가 아니고 이건 기자는 기약할 기자죠. 기간 기자. 그 기자가 나를 다룰 자니까 기약할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것을 자고 자는 이름 대신에 부르기 상하 아무나 부를 수 있고 관창하 외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게 자고 그 다음에 이름은 베풀 시자예요. 명은 그 다음에 성은 이건 무속할 때 무자 무당 무자예요. 그 다음에 무당이요 말을 맡은 사람 그래서 무당말 아마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의 성인가 봐요. 그러니까 성. 그러니까 성은 모계사회에서 나온 것이다. 무마기라고 하는 사람을 읍을 하게 해서 진시 말일자 한 다음에 진시 나오게 해서 말하기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이건 진사패가 공자가 나가신 다음에 공자의 뜻에 좀 저거 하니까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무작이라고 하는 제자를 나오게 해서 읍하여 나오게 해서 말하기를 오문 군자는 내가 들으니 군자는 이제 공자는 군자 이상이고 성인인데 여기서 군자 정도의 그 정도만 무슨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듣기로 군자는 부당이라 하니 여기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리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예라고 했네. 예. 주석에 보면은 그 17주 그러니까 27페이지 바로 위에 페이지 쓰여져 있는 바로 위에 당은 예 불취 동성을 말한다. 그게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성을 취하지 않는 것이 당인데 동성을 취하는 것은 부당이 되는 거죠. 부당이라 하니 그러니까 동성을 옛날에 결혼을 할 때 옛날이나 벌써 공자 시대도 같은 성은 혼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이라는 거예요. 부당이라는 거예요. 같이 혼인을 하지 않는 거. 동성 동본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취라고 하는 것은 취할 취자는 여기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 군자도 역 강화 군자는 원래 동성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군자도 이런 또한 이렇게 같은 동성에 결혼도 하는가 장가가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군이
여기 군은 누구냐면 바로 소공을 말하는 거예요. 노나라 인군인 소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공은 애공 아래인가 위인지를 내가 조사를 안 했는데요. 하여튼 애공시대 공자가 애공시대 많이 살으셨는데 소공에 대해서 물었던 걸 보니까 이것은 애공이 후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여하튼 이 오나라에서 장을 이게 취할 취자는 여기서 역시 같은 글자를 두 가지로 쓰는 그러한 예에 속하는 거죠. 여기다 계집여자를 쓴 거나 같은 글자. 이게 장가갈 취, 여자를 취해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를 취해온다. 그래서 어는 전치사. 논나라에서 그 아마 왕족이 왕비를 논나라에서 취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취자가 나오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취한다는 얘기는 여자에 비유를 했는데 이 귀자에다가 손으로 잡아왔다는 뜻으로서 손을 그린 거다. 그러니까 여자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를 취해와야 돼. 귀를 잡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하라 이런 얘기죠. 말을 해라. 그렇지. 꽃이라 이거지. 네,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해야 하늘의 별에도 따다 준다고 해야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귀자에다가 손을 귀를 잡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가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 말하자면 꼬셔라 이런 얘기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이제 취할 취자인데 거기다 이제 계집여자를 이거 옛날에는 같이 썼어요. 이게 계집여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그 자를 말하는 건데 이 온나라에서 취해왔다. 군이 누구냐면 소공이. 공자는 얘를 안다고 하고 가셨는데 하여튼 물러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무작위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무작위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말이에요. 군자는 동성에서 부인을 취하는데 않는다고 하는데 군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군이 취여하야 하니 소공 노나라 인군인 소공 그러니까 인군이 노나라에서 취하니 위 동성이라. 노나라는 지금 이 오나라하고 오나라하고 동성인 거예요. 동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석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석은 제가 이거 하면은 주석은 일일이 다 저거 안 하고 원래 논나라는 주공을 거기다 공한 말하자면 봉건 국가의 주나라 그 왕자 중에서 주공을 거기다 봉한 것이 노나라란 말이죠. 이게 논나라도 그 문왕 주나라라고 하는 주나라의 왕족의 성이 희여요. 희. 근데 노나라도 주공을 보냈기 때문에 희씨고, 그 다음에 오나라도 그 주공의 동생이나 뭐 하여튼 소공인가 확실히 조사를 안 했는데
오나라 쓴다는 게요. 오나라도 희성을 가진 동족으로서의 주공의 하여튼 형제간을 오나라를 봉한 거예요. 그래서 봉건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여러 봉건 그 국가 중에서 육국이 이제 패권을 다퉈가지고 전쟁을 해서 육국이 강국이 6개로 나눠져서 전국 시대를 이루잖아요. 그 전국 시대 전에는 무슨 나라에? 무슨 나라는 봉건 국가인 나라. 그래서 그 봉건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그 시대를 춘추 시대, 봉건 국가의 후기를 춘추 시대라고 해서 공자가 춘추를 쓰신 그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주나라 봉건 국가예요. 주나라 봉건 시대를 춘추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오나라도 그 문왕의 자손인 무왕의 형제를 오나라에 봉했던 것이에요. 봉건. 봉해서 세웠다 해서 봉건 이 봉건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봉하여 거기다 나라를 세워서 주는 그래서 같은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성이 되니 오나라를 취해서 왔으니 동성이 되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위지 오맹자라고 했다. 오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성을 오자를 떼내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냥 맹자를 붙여가지고 그 왕비를 오맹자라고 일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동성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인데 부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부당은 군자도 이렇게 동성에서 왕비를 취하는 이게 어떻게 얘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 마지막에 군이 얘를 안다면 숙불지례리요 누가 얘를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소공이 얘를 안다고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얘를 아냐고 하니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자 안 계신 데는 사실 이렇다 해서 공자를 말하자면 여기서는 지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자님 이것도 모르시고 어찌 그 공자 얘를 안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얘를 알려면 군자여야 되고 군자는 동성에서 장가를 여성을 취하지 않는데 부인을 채우지 않는 건데 아니 이런 경우를 왜 얘를 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공자가 안 계신데 비판하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뒤편에 넘어가서 그 무막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나중에 공자님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공자님 선생님 나가신 다음에 이거 오씨는 같은 희씨인데 같은 동성 요나라 인군으로서 같은 성에서 부인을 데려왔으니 그러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얘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를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을 고한데 자왈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를 구야는 행위로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야는 하면 나는 예를 들면 나 명진이는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죠. 구는 공자께서 말하기를 참 아주 행복하더라. 구유가 얻은
진실로 허물이 있거든 인필치지 오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알고 알려주는구나 이런 얘기. 지적해주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알려주는구나. 지지라고 하는 건 갈지자가 붙임으로 해서 어떤 사역동사가 되는 거예요. 갈지자는 이게 조동사인데 갈지자가 붙음으로 해서 사역의 의미가 있다. 예, 알려주는군요. 알게 되는군요. 사람들이 나 참 행복하다. 나 허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나는 고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말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보통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창피하게 알려주면 창피해서 저 같은데 나 행복하구나. 이거 모르는 허물을 이렇게 밝혀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야기는 뭐 간단하지만 이게 옛날 거라서 뭐 이름이냐 이런 것들이 문장이 좀 옛날 문장이라서 힘들었네요. 그럼 김사패 요 장을 성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사패문소문이 지혜오니까